자, 오늘 9월 21일 월요일 시장 마감했습니다. 월요일 시장부터 분위기가 좋지 않았는데 오늘뿐만 아니라 저번 주부터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졌는데 그동안 잘 나가던 종목들의 힘이 빠지고 싸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주부터 설명드린 고점에서 의심스러운 음봉이 떴기 때문에 그냥 원칙에 따라서 주의를 했을 뿐 하락장을 피하는 것은 아주 단순한 원칙을 지킴으로써 내 계좌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은 당연히 몰랐으며 그냥 원칙대로 잘 나가던 이 증시가 고점에서 음봉이 떴기 때문에 일반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잘 나가다가 갑자기 의심스러운 음봉이 떴을 때 그때는 일단은 회복해 줄 때까지 주의를 하는 게 기본입니다. 물론 그 전부터 저점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은 지금 잠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동안 3월 반등장부터 현재 8월까지 분위기가 좋았는데 그동안 좋았던 분위기는 전부 다 사라지고 종목마다 봤을 때 고점에서 힘 빠지는 게 보이고 고점에서 의심스러운 음봉이 뜨는데 경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잠깐 이 구간을 맞췄다 하더라도 대단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원칙대로 했을 뿐 저는 하락할 거라고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런 의심스러운 음봉이 떴기 때문에 최근에 분위기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하락이 나오지 않고서 다시 900포인트 위로 올라갔더라면은 당연히 다시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접근을 했을 것입니다. 현재 증시의 방향을 맞추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상황에 따라서 알맞게 대응을 해주는 게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증시가 계속 떨어질지 아니면 반등할지 당연히 알 수가 없으며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지금부터 기준선을 정해서 그 기준선을 회복해 주는지에 따라서 당연히 증시의 방향은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럼 천천히 보면서 현재 기준선을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우선 그전 패턴들이 고점에서 잠깐 떨어진다 하더라도 단기간에 이렇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휘청거려도 반등 나오고 그리고 8월 시장에서 좀 위협적인 하락이 나왔음에도 바로 반등 나오고 이런 패턴도 또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도 무조건 하락장이 올 거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주가는 이렇게 단계별로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단계별로 중요한 자리 회복해주고 또 그 다음 자리를 회복해주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단계별로 올라가거나 단계별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일단 음봉이 여러 개 뜬다면은 최근에 떴던 이 음봉을 빨리 회복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더 이상 안 좋은 캔들이 뜨지 말고 바로 반등이 나와서 이 음봉의 상단을 회복해 줘야지 그 다음 좋은 분위기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는 단계는 일단 오늘 이 음봉의 몸통 고점 그냥 오늘 고점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 한 890포인트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890포인트를 서서히 하루 만에 회복해 줄 필요가 없이 서서히 한 단계씩 회복을 해준다면은 그때부터 이제 그 다음 단계는 900포인트 또 900포인트를 넘어가게 된다면 그 뒤부터는 이제 905포인트는 자연스럽게 넘어서 930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중요한 자리는 890포인트가 되었으며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음봉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또 그 음봉의 고점이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이 좀 흐름을 예측하기가 더 쉽기 때문에 코스닥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추세가 정말 완벽했는데 이제 삼성전자가 무너지면서 이 삼성전자에서 힌트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코스피가 오르려면 그래도 이 삼성전자가 비슷한 흐름으로 올라가 줘야 되는데 최근에 보시다시피 전 고점 64,400원을 지키지 못하고서 이날 9월 17일 날 59,500원에 마감했습니다. 그 뒤에도 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음봉. 오늘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 올라갈 자리에서 반등이 나와도 부족할 판에 이 반등을 유지해주지 못하고
마이너스에서 마감했습니다. 빨리 6만원을 찾아서 64,400원을 지켜줘야지 그 다음 단계로 61,000원, 그리고 역사적 신고가,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올라갈 텐데 지금은 이 중요한 자리조차 지켜주지 못하며 반등에 실패해버렸습니다. 삼성전자도 분위기 찾아주고 코스닥도 900포인트 회복해주고 그래야지 또 적극적인 오버나잇과 함께 큰 수익을 노려볼 수 있을 텐데 지금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조심해서 나쁠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 증시가 지금 오후 3시 50분 기준으로 나스닥 선물도 약간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증시 보시면은 제가 나스닥 이거 중요한 자리를 표시해 놓았는데 이 중요한 자리의 의미는 일단 주가가 고점에서 좀 단기간에 떨어졌습니다. 단기간에 떨어지고 나서 이 최근 음봉을 기준으로 제가 선택을 했는데 최근 음봉의 고점을 기준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 자리를 그어 놓고서 지금 한 8거래일 정도 지났는데 이 기준가에서 밑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자리였으면 기본적으로 흐름에 맞춰서 당연히 이 자리를 회복해서 위에서 거래가 되는 게 정상인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경계를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하다가 여기서 정신 못 차리고 미끌리게 된다면 다시 10,000포인트 근처까지 밀리게 될 것이고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면 그 뒤부터는 정말 예측하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증시도 힘들어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심해서 나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저는 어떤 종목을 매매했냐면 우선 제가 관심으로 보고 있던 종목들이 많지만 이 종목들이 시초가 위에서 시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매매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당일 매매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시초가입니다. 이게 당일 매매할 때 기준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가격이며 가장 중요한 가격인데 이거조차 회복을 못 해주는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도저히 접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초가 위에 있어야지 거래를 하든 말든 할 텐데 애초에 시초가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공략할 만한 종목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시초가 위에 있었던 넷마블이 시세가 나오기를 기다렸지만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안 좋고 위로 매물대가 많이 쌓이면서 오늘 시세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고점 20만원 이상 찍다가 무너진 다음에 더 이상 빠지지 않고서 이제 5일선 위에서 거래가 돼서 긍정적으로 보면서 오늘 거래를 하려 했는데 반응이 나오지 않아서 접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이게 좋은 종목이라면 5일선 위에서 계속 거래가 되면서 한번 거래량이 터지면서 다시 고점 돌파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생각해서 이 종목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집중한 종목이 있는데 유한양행이라는 종목에서 하루 종일 집중했습니다. 제가 몸 컨디션도 그렇게 좋지가 않고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종목을 따라가기에는 좀 힘들어서 그냥 오늘 강했던 종목, 의미가 컸던 종목인 유한양행에서 하루 종일 집중했습니다. 집중한 것에 비해서 좀 힘을 들인 것에 비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오늘 이 중요한 자리를 회복해 주면서 장중에 먹을 자리가 좀 생겼습니다. 자, 이런 종목을 어떻게 고르는지, 왜 매매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집중했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가격은 전 고점인 72,900원은 제가 계속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좋은 소식 때문에 5%의 갭상승이 나왔는데 제가 갭상승이 뜨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걸 함부로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뉴스로 인한 상승, 그리고 그전 패턴을 절대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단 시작한 다음에 탄탄한지를 확인하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당연히 시초가에는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시작하고 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시초가도 지켜주지 못하고 또 저번처럼 똑같은 봉이 뜨나 했는데 오늘 보시면은 빠지다가 이동평균선을 따라서 이렇게 서서히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매매 영상을 남겼는데
저는 아마 이쯤에서 진입을 해서 분할 매수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이쯤에 한 번 들어가고 두 번 들어가서 수익을 냈습니다. 자, 여기서 들어간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동평균선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저는 항상 매매할 때마다 이게 좋은 종목인지 나쁜 종목인지 수없이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나쁜 종목이라면 그냥 저번 패턴처럼 황금선도 지켜주지 못하고 그냥 쭉 빠질 텐데 왜 이게 이동평균선을 따라서 다시 올라오는 거지?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거를 생각한 다음에 진입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시초가가 7만원이었기 때문에 이 7만원을 회복해 주게 된다면 그 이상 시세가 나오겠구나, 먹을 자리가 쉽게 생기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진입을 했습니다. 시초가가 얼마나 강력하냐면 결국에 7만원 돌파했고 뭐 한 번 눌리긴 했지만 크게 빠지지도 않고서 결국에 7만원을 지켜주니까 7만원에서 74,300원까지 전 고점까지도 뚫어주고서 시세가 나왔습니다. 물론 오늘 결과가 좀 아쉽게 마감했습니다. 만약에 오늘 72,900원 근처나 위에서 마감을 했더라면은 그 뒤에 대응도 수월하고 그 다음 날에도 모레도 이 중요한 자리를 통해서 매매할 자리가 많이 생길 텐데 오늘 위에서 마감하지 못한 게 약간의 아쉬움이 남으며, 뭐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72,000원, 그전 고점 72,900원,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떨어진다면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필요가 없으며, 만약에 떨어지지 않고서 뭐 내일이나 모레나 뭐 언제가 되더라도 시초가 위에서 놀아주면서 이 중요한 자리를 회복해 줄 것 같다, 확보한 다음에 지켜준다, 그렇다 싶으면은 그날 좀 크게 시세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장후 시간의 거래에서는 매도가 나오면서 지금 만주 정도가 쌓여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또 최악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캔들이 나오거나, 그리고 저번에 상승할 때도 이렇게 양봉이 나왔다가 여기까지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여기까지는 분위기가 좋았지만 그 다음에 음봉 계속해서 음봉이 떴습니다. 이런 식의 패턴도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은 72,900원을 좀 강력하게 지켜주는 게 우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쌍거리 수급이 들어온 상태며 오늘 시장에서 볼만한 게 저는 이거밖에 없어서 여기에서만 집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또 매매한 종목이 있는데 HLB 생명과학을 매매했습니다. 좀 튀어 오를 때 한번 쉬어가는 구간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아서 이쯤에서 들어갔습니다. 이쯤에 들어가서 VI가 걸리는 과정에서 그 걸리기 전에 분할 매도하고 또 걸리고 풀린 다음에 매도했습니다. 제가 매도한 다음에도 주가는 계속 올랐지만 그냥 여기서 적당히 수익을 먹고 빠졌으며, 뭐 그 뒤에는 이미 장중에 27%까지 오른 자리였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라서 더 이상 공략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시장에서 장 초반에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하고 오늘 장 초반에 이것보다 거래대금이 활발한 종목을, 그리고 상승으로 좀 활발한 종목을 찾아보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HLB 생명과학에서 매매를 진행했습니다. 자, 거래대금 상위 보시면 HLB 생명과학 3천억 이상 나왔습니다. 그 외에도 KPM테크, 뭐 첨보, 신성델타테크 이런 종목들이 있지만 단기간에 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접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HLB 생명과학도 단기간에 좀 쉬지 않고 오르긴 했지만 이게 3%, 2%, 신성델타테크나 이런 종목처럼 막 상한가를 친 게 아니기 때문에 먹을 자리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종목이 있었지만 시장이 안 좋아서 그런지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뭐 그 외에는 제가 컨디션도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종목들을 꼼꼼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강한 종목 하나만 보고서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을 하나 보고서 거기에서만 집중했지 좀 여러 가지 종목들을 꾸준히 살펴보거나 그렇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에서는 진원생명과학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뭐 도저히 접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매매를 한 적이 없고, 그리고 신풍제약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을 텐데, 그전 같으면은 상한가 갔을 때 그 뒤에도 좀 많이 올랐을 텐데 오늘 힘이 빠져가지고 장중에 마이너스 8%까지도 빠졌습니다. 뭐 이거는 도저히 예측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는 신풍제약을 매매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LG화학, 이 LG화학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가는 단계별로 중요한 자리, 그 단계별로 상승이면 상승, 하락이면 하락, 중요한 자리를 놓고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우선 악재가 선방향된 가격이 67만 천 원입니다. 누구나 악재를 알고서 그 악재 때문에 개파락이 나왔던 마이너스 2.3%, 67만 천 원 정도가 이제 기준가가 될 수 있는데, 이 기준가를 지켜주냐 지켜주지 못하냐에 따라서 방향이 갈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만약에 이 가격을 지켜주었다면 9월 17일 고점 68만 7천 원을 돌파해 주었을 것이고, 이걸 돌파하게 된다면 또 자연스럽게 그 다음 단계인 황금선을 터치해 주었을 것이고, 또 그 다음 단계는 황금선을 지켜줘야지 또 그 다음 고점을 뭐 터치를 하던가 돌파 시도를 했을 것이고, 그런 식으로 단계별로 흘러가야 되는데 애초에 이 가격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이제 처음에 손절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초기에 대응을 했어야 됐습니다. 초기에 이 가격을 두고서 이 가격을 도저히 못 지켜줄 때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그 뒤에 대응을 했다면 당연히 늦습니다. 이렇게 악재가 뜨거나 불안한 종목은 저 같은 경우에 초기에 대응을 해줍니다. 일단 버틴다 하더라도 이 가격을 지켜주냐에 따라서 대응을 하지, 이미 무너진 다음에는 또 그 다음 기준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초기에 대응을 못했으니까 이게 잘 안 풀릴 경우에는 손실이 커지는 게 당연합니다. 초기에 이미 이 중요한 자리를 지켜주냐 지켜주지 못하냐, 그리고 좀 오랜 시간 동안 이 근처 자리에서 놀았습니다. 하지만 지켜주지 못했고 무너졌습니다. 만약에 이걸 지켜주면서 근데 한 번 뚫어주긴 했는데, 이 뚫어준 다음에 이거를 지켜줬어야 되는데 지켜주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매도세가 강력하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이 지켜줘야 될 자리를 못 지켜주니까 그 다음 단계의 하락으로 가는 것입니다. 9월 17일 저점이 62만 5천 원입니다. 지금 가격이 62만 5천 원 근처인데 이때 하락까지 왔습니다. 이제부터 기준가는 당연히 이 62만 5천 원이 될 것이며, 또 이거를 지켜주냐 지켜주지 못하냐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이렇게 기준가를 두고서 손절할 기회를 줬는데 이 가격을 지켜주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도 버텼다는 것은 당연히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이제부터는 62만 5천 원 정도, 이 가격을 지켜주냐 지켜주지 못하냐에 따라서 다시 주가가 오늘 음봉 고점인 65만 7천 원 정도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방향이 결정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저는 주가를 이 중요한 자리를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씩 생각을 하면서 확률적으로 좀 유리한 자리에서 대응을 하는 편입니다. 자, 그 외에 거래대금 상위 보면은 다 설명드린 종목들이라서 뭐 오늘은 그렇게 오래 설명드릴 종목이 없습니다. 자, 이제 시간의 거래 첫 체결이 되었는데 지금 시장 다시 음봉 회복해 줄 때까지는 조심해서 나쁠 게 없습니다. 이거 회복해 줘야지 그 다음 단계인 900포인트, 그 다음 단계인 뭐 905, 930 이렇게 갈 것이니까 일단 이거를 회복해서 지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갈 때까지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며,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체결되고 있지만 험매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어차피 저점에 산 사람 아니라면 전부 다 고점에 잡거나 이제 떨어지는 칼날을 잡거나 신규 진입을 생각하실 텐데 조심해서 나쁠 게 없습니다. 확실할 때 들어간다 하더라도 절대 늦지 않으며, 어차피 지금
먹을 자리가 많이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한 확실할 때 들어가야지 조금이라도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